1분 영어 머스터딘의 고혁준 선생입니다. 2019년 경찰 영어 1차 제목 요지. 제목은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요지 14번입니다. 그런데 2016년 제목 요지와 함께 비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원어민보다 영어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시작해 보죠. 주어진 문장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결론부터 내리고 시작을 할게요. 역사는 주사위 게임과 같아서 반복되지 않습니다. 자, 전에 역사같이 주사위를 던져서 2번이 나왔어요. 또 2번. 세 번째도 2번 나왔다면 네 번째도 2번이 나옵니까? 그렇다는 건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거죠. 지금 보고 있는 2016년 경찰 1차 문제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란 문장 바로 앞이 주제문으로서 이거를 읽으면 정답이 2번이 바로 나오고 뒤에는 읽을 필요가 없어도 되는 문장이었어요. 자, 그 다음 거 가죠. 14번. 이것도 2016년 14번 제목이었고 여기서 for instance라는 단어로서 이거를 알면 앞에가 얘가 되겠죠? 주제가 되겠죠? 그러므로 이것만 보면 바로 답이 3번이 바로 나오는 읽을 필요가 없는 문장이었어요. 자, 그래서 16년 17년 거를 보면서 학생들은 그런 생각을 했겠죠. 야, 내가 공부 덜 하고 열심히 하지 않아도 편법 요령만 배우면 세상에 점수를 이렇게 쉽게 올릴 수 있다니 라는 생각 갖고 2019년을 접했던 학생 정말 많았을 거예요. 그 순간 당황했겠죠. 왜? 예를 들어서가 하나 있긴 하지만 밑에 하나 있죠? 있긴 하지만 읽어도 앞에 있는 내용이 해석하기가 쉽지 않고 정확하게 이거 같은데 정도 뒤에를 안 읽을 이유도 또한 없죠. 확인 작업을 반드시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당황하셨겠죠. 이럴 때 우리는 뭐라 합니까? 강사분께서는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갔다 그러고요. 저는 뭐라 하냐면 이제서야 문제가 정상 궤도에 올라왔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수능 또한 그 전의 문제에서는 이런 형식으로 문제가 풀렸었어요. 그러면 요령만 배우면 된다는 이상한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유형을 바꿔서 점점 진화돼서 이런 유형으로 나온 지 꽤 됐습니다. 하물며 지금 경찰령은 이제서야 몇 년 전부터 이것을 받아들였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하여튼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자, 우선 정말 그러한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It is a mark of rational person to support beliefs with adequate proof, especially when the beliefs are of controversial nature. 자, 그렇습니다. 마크, 특징이죠, 특징. 우리가 어떤 마킹한다 할 때 그 특징 짓는 거죠. 이성적인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믿음을 적절한 증거를 가지고 서포트하죠. 특히 그 생각이, 믿음이 controversial, 논쟁의 타고난 논쟁의 성향 또는 그러한 성격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겠죠. 아, 결론의 타당성은 뒷받침하는 근거가 돼야 된다. 있어야 된다. 아, 정답 2번. 읽지 않아도 돼서 학생들은 야, 내가 정말 잘했구나 생각할 수 있었겠죠. 자, 기대에 부푼 학생들은 또 14번 문제를 봤을 거고 강사들은 강력하게 또 이걸 소개했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문제는 2016년 겁니다. 과거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고 싶겠지만 아닙니다. 실력이 없으면 그냥 못 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 이것도 확인해 볼까요? Some species seem to have a strong influence than others on their ecosystem. 그래요. 일부 스피시 종들 같은 경우는 강력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다른 종들보다 생태계에. 아, 종들 중에서도 주요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강한, 그렇죠? 역할을 하는, 주요 역할을 하는 생물체들에 관한 얘기구나. 종들에 관한 얘기구나. 뒤에 보니까 C스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아, 맞네. 더 이상 읽지 않겠어. 깔끔하죠? 자,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사셨다면 이제 반성하셔야 될 게, 이러고 나서 준비했던 학생들이 한두 명 있겠습니까? 공무원 준비하는 학생들?
수십만 명이 2019년 경찰만 굳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과거를 보면서 요령을 터득한 학생들에겐 어떠한 철퇴를 내리냐? 바로 바꿔버리죠. 기존에 있는 거 다 바꿔요. 그래서 학생들이 당황하죠. 이럴 때 강사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갔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문제가 정상적인 궤도에 올랐다. 수능도 다 이런 형태로 바뀌었죠. 학생들이 편법을 부리면 그걸로 통과할 수 있게 만든다면 그건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특히 모든 것은 다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법에 능숙한 학생들이 문제를 보자마자 아이고 망했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 연도는 접어야겠죠. 이런 학생들은. 그러면 이사 학생은 1년간 또 기다려야 되겠죠. 자, 시험은 한 번이니까. 그러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준비한 것이 고작 편법이었나요? 라고 말하고 싶네요. 자, 그러므로 2019년부터 문제가 전혀 주제문 같은 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해석해야 돼요. 자, 어디 한번 증명해 보일게요. 14번 문제 보도록 하죠. 제목은 이미 했기 때문에 앞 강의에서 제가 여기서는 14번 갖고 왔지만 제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년도부터 물리적인 변화만 생겼죠. 변화는 똑같아요. 요지, 위에도 요지.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변화가 없죠. 제목, 요지. 그러나 그 내용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화학적 변화, 완성도가 높아졌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가 아주 좋다라고 결론 내릴게요. Drawing a line is making distinction between the two categories which only differ in degree, where there is a continuum such as that between rich and poor. For some purposes, such as deciding who should be eligible for tax relief, it is necessary to draw a line between what is to count as rich and what as poor. Sometimes the fact that a line could have been drawn elsewhere is taken as evidence that we should not draw a line at all, or that the line that has been drawn has no force. In most contexts, this view is wrong. For example, in Britain, the speed limit in built-up areas in the 30 miles per hour, it could have been fixed at 25 mph 밑에 나왔죠? miles per hour입니다. or 35 mph. However, it is no way follows from this that we should ignore the speed limit once the line between the speeding and the driving safely has been set. 자, 올라볼까요? 라인을 긋는 거, 선을 긋는 것이 구별을 하는 거죠. 두 개의 카테고리를 단지 어떠한 정도가 차이가 있는 것을 정도의 차이로 라인을 긋는 거예요. 자, 그래서 컨티뉴엄, 연속적인 어떤 물건을 얘기하는 거야. 연속체가 있는 곳에서 이를테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의 연속체 같은 거. 일부 목적을 위해서는 예를 들면 이를테면 누가 엘리저블한가 세금의 경감, 세금 경감시켜 주려고 그것의 적임자, 그것에 적절한 사람이 누군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런 목적을 위해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구별하잖아요. 자, 그것은 반드시 선을 그을 필요가 있죠. 예, 무엇이 부자로서 카운트되고 무엇이 가난한 사람으로서 가난한 것으로서 카운트되는지를 선을 그어야 돼요. 그렇죠. 세금 경감을 시켜주기 위해서 당연한 겁니다. 때때로 그러한 사실이 라인을 쿠데브빈이에요. 그럴 수 있다는 가정이죠. 라인을 만약에 다른 엉뚱한 곳에 다른 곳에 그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만으로 우리는 대디아의 증거로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야, 우리 이거 라인을 긋지 말아야 돼. 또는 그 라인, 그랬던 라인은 force, 영향력, 효력이 없는 거야. 의 증거로서, 그쵸? 우리는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문맥상 또 상황상 이러한 견해는 잘못된 거예요. 라고 우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주제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쵸? 예를 들어서 하는 요거를 봐야 돼요. 그냥 잘못했다고만 얘기한 거예요. 다시 갈게요. 라인을 긋잖아요. 근데 그 라인을 긋는데 엉뚱한 곳에 글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다른 곳에. 그냥 elsewhere, 다른 곳에 그냥 선을 글 수도 있어요. 그런 사실이 이거 명확히 대디의 증거야 라고 받아들여진다. 그거 라인 그으면 안 돼. 또는 그려진 라인은 힘이 없어. 그 효리가 없어. 라고. 근데 대부분의 정황상 이 견해는 틀렸어요. 그러니까 주제는 이건 아니란 얘기를 말하고 있지만 뭐가 틀렸다는 얘기지? 그럼 무슨 말이야? 어때요? 정확하게 선택지에서 고르기가 조금 애매하죠? 애매합니다. 여기까지 손꼽이 다 읽었죠? 마무리까지 다 읽어도 상관없겠죠? 네, 별 차이 안 납니다. 그러면 In Britain, 영국에서의 속도 제한은 built up, 건물이 세워진 그러한 곳에서는 30마일이에요. 시간당. 그것은 고칠 수 있어요. 25일이나 35일 정도로 그렇게 고정할 수도 있죠. 가정.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in no way, 결코 아니다요. no way, 어떤 방식으로도 아니다 드시고, 그 다음 이것도 기억해 보세요. You follow from this예요. 이것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결코 이것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in no way, 어떤 방식으로도 이거로부터 이렇게 고칠 수 있다는 거로부터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이 스피드 미술 무시해야지. 이렇게 나올 수 없죠. 일단 그 스피드와 드라이빙의 안전 두 사이의 라인이 있죠. 그 라인이 일단 세팅이 됐어요. 그쵸? 그랬을 때 이렇게 무시해도 돼. 이거로부터 그래도 돼. 라는 결론이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결국에는 이분이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였구나. 아무리 어떠한 것에다가 선을 긋더라도 우선은 따라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근데 1번에 두 범죄 구분하는 선 긋기는 비록 기준이 elsewhere, 그냥 우리가 모르는 다른 곳에 했다 하더라도, 또는 25나 35도 될 수 있는데 30을 했거든요. 자의절직이라도 존중될 필요가 있다. 그쵸? 그것이 반드시 뭐랍니까? 그것이 반드시 이거로부터 이런 내용으로부터 대디아라는 생각에 반드시 follow, 따라오는 건 아니다. 속도를 무시해도 돼. 그쵸? 무시해도 돼. 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일단 세팅이 됐으면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므로 1번이 정답이 맞는 거죠. 모든 자의적인 구분은 배격 아니었고 부유층, 빈곤층 위에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앞만 보고 그런 학생들은 이쪽으로 가게 되죠. 그렇죠. 부자, 가난한 사람 말고는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자, 가난, 앞만 보는 사람 위해서 만든 거고, 정도의 차이만 있는 두 범주를 구분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라는 것은 앞에 보면은 꼭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지죠. 앞만 보면은. 그러니까 앞만 보고 보는 푸른 학생들이라고 얘기할까? 그런 학생들 위해서 해놓은 거라 볼 수 있겠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도 잘 보시면은 여러분 이상한 거 하나 발견할 거예요. 그거 필요한 겁니다 라고 나오거든요. 일부 강사들 같은 경우는 그런 말 해요. 단어 하나로 모든 거 맞출 수 있듯이 얘기를 해요. 이거 필요한 거야. 이거 의견 맞죠? 그러니까 의견이에요. 분명 의견입니다. 이거 필요한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중요 문장이지. 글쎄요, 이거 갖고 답을 맞출 수는 없을 겁니다. 자의절한 말은 없거든요. 이거 존중한다는 말 없어요. 그냥 그래도 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 이러한 경우는 필요합니다라는 그냥 내용 중에 하나예요. 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단어로 우리가 정답을 주제문으로 고를 수 없다. 거의 주제문이 없다시피 합니다. 굳이 말한다면 이거 하나죠. 이 견해는 잘못됐다 말고는 없어요. 이 견해는 잘못됐다. 이거 갖고 어떻게 답을 고릅니까? 어떻게 잘못됐는데 그걸 뒤에서 설명해 주죠.
그렇다고 해서 무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느냐로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현명한 학생들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죠. 과거의 문제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문제는 언제라도 바꿀 수 있다. 보이기에 제목 요지는 똑같지만 그 안에 화학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출제자가 사회가 원하는 건 편법을 부리는 학생, 요령만 익힌 학생이 아니라 반드시 실력이 있는 사람을 고르고자 한다 라고 생각하면 사실 당연히 여러분들이 가지 말아야 할 것이 어떤 건지를 아실 겁니다.